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삶이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아든 숙제와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기 싫죠. 과연 한국 사람들의 생각처럼 삶은 억지로 살아내야 하는 안타까운 형벌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미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봄으로써 삶을 대하는 다른 관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로 가보시죠. 한국 사람들은 학생이 공부를 하면 불쌍하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일을 하면 불쌍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려서 불쌍하다고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불쌍하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의 역할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신체적 특징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불쌍하고 측은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불쌍하게 보지 않는 이상적인 삶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대접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취미생활을 하는 삶. 제 생각에 이것이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상위 5%라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1%라면 0.01%라면 정답은 0%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살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한국인의 삶은 위의 이상적인 삶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불쌍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 병들고 죽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불쌍하지 않은 삶을 사는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다른 모든 한국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벌이나 잘나가는 연예인이 사는 삶도 불행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민족이라는 인종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생긴 것도 생활 양식 및 가치관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집단적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모두가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지만 자신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연민의 시선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연민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삶의 목표는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행해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들은 삶의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선택사항에서 제외하는 일이 더 흔해집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미래를 피하기 위한 계획만 세워나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행해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해서 그 모습을 SNS에 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은 더욱더 고립되고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두가 모두를 불쌍해하는 사회에서 결국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고독사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가고 가정과 사회는 빠르게 해체됩니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 불행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인 인구 감소를 반기는 냉소적인 댓글이 인터넷 공간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은 진짜로 불행한 것이고 이 불행은 빨리 마감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이쯤에서 미국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로 알아봅시다. 많은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종교를 가지거나 기독교를 믿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 문화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삶은 신이 계획해서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신이라는 절대자를 인정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신이 준 선물인 자신의 삶이 좋네 안 좋네, 교환이나 환불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따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에게서 받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의 유명한 인용구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s.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는 자신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던지 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당신이 어떤 것을 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이 문장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누구도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는 당신이 받은 선물이니 이를 즐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그리고 유일한 삶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거지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신에게서 직접 받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타인에게 불쌍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나도 믿고 너도 믿는 신이 직접 한 땀 한 땀 선별해서 준 건데 너가 무슨 권리로 내 삶이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너가 신보다 더 대단해? 라고 거지가 부자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해 대단하고 멋있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 긍정하고 삶이 주는 역경을 극복해가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멋있게 봐주는 자세가 제가 경험한 주류 미국인들이 삶에 대해서 가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불쌍하다는 말은 언뜻 봐서 상대를 위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불쌍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남의 눈에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려는 노력 역시 의미 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불행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삶은 관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삶이 불행하다는 관점을 선택했고 미국인들은 삶이 행복한 것이라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고 말할 것을 멋있다, 대단하다로 바꿔 말하면 인생은 꽤 살아볼 만한 괜찮은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자기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안타깝다고 말하는 대신에 멋있다, 대단하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실천한다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뻥마TV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정말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해주신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이 기독교를 홍보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미국 문화와 기독교는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미국 문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미국 문화가 가진 장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